저 오늘은 얼마 전에 6월 1일 날 있었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우승한 PSG 파리 생제르맹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까 합니다. 왜 갑자기 막 안 하던 컨텐츠를 하냐라고 하면은 해외 축구에 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도 또 챙겨봤는데요. 호주에서 챙겨봤습니다. 그리고 또 PSG에 이제 저희 한국 선수가 있잖아요. 이강인 선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6월 1일 날 인터밀란과 있었던 결승전에서 결승 우승을 하면서 PSG가 이제 2024년, 2025 시즌에 트래블을 기록을 했습니다. 일단 첫 번째 리그 1을 이제 또 우승을 확정 짓고, 그 다음에 프랑스컵 쿱데 프랑스라는 그 컵 리그도 또 우승을 했고, 마지막에 이제 PSG의 엄청난 꿈이었던, 오래 기리던 꿈이었던 챔피언스 리그도 우승을 하면서 프랑스 축구 역사상의 트래블을 기록을 했는데요. 그러면서 일단 축구 경기를 봤을 때 너무나도 이제 일방적인 경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, 그 이후에 이제 제 여자친구가 이제 프랑스 사람이다 보니까 프랑스가 원래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문제점을 보여준 게 있어요. 그래서 유심히 보다가 보니까 이런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이번에 이제 6월 1일 날 결승전에서 우승을 확정 지으면서 최초의 트래블을 기록했는데, 이 결승전이 사실은 이제 독일 미넨에서 열렸는데, 미넨에서는 뭐 별다른 이슈가 없었고요. 문제는 이제 샹젤리제, 파리에 있는 샹젤리제 거리에서 있었는데, 이제 여자친구가 보여준 영상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있었고, 그리고 그 거리에서 거의 폭동과 다름없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, 그 영상을. 근데 제가 심각할 정도로 피해가 엄청 많이 났다는 거를 제가 또 기사로도 접했고, 제가 기사 요약한 거를 가져왔는데, 보면 이제 PSG 우승 후 프랑스 샹젤리제에 있었던 그런 사태에 대해서 폭력 사태라고,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이거를 폭력 사태라고 규정을 했는데, 일단 첫 번째로 사망자가 두세 명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. 제가 확인한 기사로는 2명이었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프랑스 뉴스를 봤을 때 3명이라고 하더라고요. 일단 확실한 거는 17살 소년이 칼에 찔려서 사망을 했고, 또 23살의 남성이 파리에서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사망을 했습니다. 차량에 치여서 사망을 했고, 샹젤리제에 엄청나게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그 가게들을 막 다 부시고 막 불 지르고 막 폭죽 터트리고, 그래서 부상자도 엄청 많아요. 부상자는 이제 최소 192명. 이는 이제 경찰관이랑 소방관을 포함한 숫자고요. 그 중에 22명은 경찰관, 또 7명은 소방관입니다. 이들은 이제 폭력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투입됐던 인원인데 부상을 입게 된 거죠. 왜냐하면 영상을 보시면 막 유리 던지고 뭐 별의별 걸 다 던지고 폭죽도 막 사람한테 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제 이 폭력 사태에 가담했던,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. 다 약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 체포된 수가 559명, 정말 많은 숫자죠. 그 중에 491명은 파리에서 체포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유리병만 던진 게 아니라 길 가는 차도 불 지르고, 차도 막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이렇게 엎어뜨리고 막 그래가지고, 훼손된 차량은 또 수도 없이 많겠지만 방화된 차량은 264대가 불에 의해서 타버렸고, 이번 PSG 우승 때문에 투입된 경찰 인력은 5,400명이 투입이 됐어요. 엄청나게 어마어마한데, 중요한 건 이제 경찰관이 중상을 입었는데, 뭐 저희로 따지면 뭐 강원권역에 있는 경찰관이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뭐 지원 병력이라고 하죠. 지원으로 이제 진압을 하려고 도와주는데, 그런 경찰관 중 한 명이 그 폭력 사태에서 폭죽을 맞아서 지금 코마 상태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, 뭐 이제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개선문 주위에 있는 그런 가게들이 이제 많이 파괴가 돼가지고 또 피해액은 또 지금 계속 산정 중이라고 저는 확인했고요. 이제 거리에서 막 무단으로 이제 거리를 점거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, 차들이 움직이질 못하니까 어떤 차량이 또 이제 돌진을 해가지고, 사람한테 돌진해가지고 4명 정도가 또 부상이 됐고, 이러한 거를 보면 제가 이제 이번 연도에 12월 달에 이제 프랑스 파리를 갈 거예요. 프랑스 파리를 갈 거고, 또 이제 밑에 남부 지역도 갈 건데, 축구랑 폭력 사태랑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
많이 들더라고요.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해서 발생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프랑스는 정말 예술의 나라고 뭐 자유고 또 이민자를 엄청 많이 받아들이잖아요. 이민에 대해서 되게 열려 있는데 이들을 통제를 못할 거면 이민자의 수를 줄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. 또 어린 세대에 프랑스 남자애들이 그렇게 사고를 많이 쳐요. 근데 이런 걸 보면 이제 부모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.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가 지금 정말 중요한데 한국에선 이런 거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. 대신 좀 더 과하게 엄격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는데 너무 많은 자유를 보장하다 보니 이들이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계에 이르는 것 같아요. PSG가 우승한 건 PSG가 우승한 대로 행복을 해야 되는데 이건 PSG 우승했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어떤 뉴런세포를 자극해야 이런 사고 발상을 할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 들어요. 뭐 예를 들면 FC 서울이 아시안 뭐 챔피언스 리그 컵이랑 뭐 K리그 1이랑 다 우승해서 뭐 아시아에서 한 번도 이뤄내지 못한 역사를 이뤄냈다고 하면은 아마 FC 서울 팬들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은 모두 다 환호를 할 거예요. 근데 그 감정은 이해하는데 길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마스크를 쓴 채로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난 아무거나 할 수 있어,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무거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은 이거는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어느 누구와 봐도 용납되어지지 않을 행동들인데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? 저는 프랑스 파리에 제가 갔을 때 매치가 있으면 매치를 보고 싶은데 만약에 그 매치가 중요한 경기였고 아니면 또 라이벌 경기였거나 OM이랑 근데 거기서 만약에 PSG가 우승해서 막 폭죽 터뜨리고 길에서 뭐 연병을 떤다 그러면 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 또한 피해자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.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국에 있는 좀 유명하신 여성 스트리머 분이 프랑스에 여행을 가던 도중에 무차별적인 폭언을 듣는 그런 일도 발생을 했었죠. 근데 이해가 안 가요 정말. 그리고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. 제 의견을 소신 발언 마지막으로 좀 하자면 정말 많은 역사들을 겪어왔잖아요. 뭐 프랑스도 정말 깊고 뭐 오래된 역사가 있지만 저희는 군부체제도 겪었고 이럴 때마다 느끼는 건 그 당시에 피해받았던 피해자들을 싸잡아서 일반화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이럴 때 보면 정말 엄격한 기준의 그런 정치적인 요소가 있어야 이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게끔 고쳐나가는데 일조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. 속된 말로 그냥 이 영상 보자마자 제가 든 생각은 와, 프랑스는 너무 자유롭다. 이거는 진짜 삼천교육대를 도입해서 이 새끼들을 싹 다 잡아 넣어가지고 이제 다신 그런 생각을 못하게끔 정신개조를 시켜야지만 이게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. 그냥 얘네 싹 다 잡아 넣어가지고 진짜 극단의 조치를 취하던지. 저는 이제는 뭐 21세기니까 폭력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가끔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우라가가 터지거든요. 아니면 이 부모들에게 정말 해결하지 못할 그런 벌금을 내린다거나 그래야 자기 집이 몰락하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. 아, 내가 만약에 이런 실수를 똑같이 하게 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엄청나게 이렇게 힘들어지는구나, 이거를 깨닫게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싶은데도 프랑스의 문화가 저희 문화랑 다르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겠네요. 그래서 오늘은 PSG 우승 이후 불타는 파리의 거리에 대해서 좀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. 아마 앞으로도 이런 세계의 이슈, 제가 관심 있는,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관심 있는 세계의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. 또 엘리케 감독에게 한마디 하자면 강인 씨를 좀 기용을 하시던지 아니면 딴 데로 보내주세요. 강인 씨 정말 잘하는데 벤치만 계속 달구고 있다가 현장에서 뛰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 실력이 감퇴될까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엘리케 감독님은 만약에 보신다면 이강인 씨를 기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보내주세요 그냥. 네, 그래서 오늘은 어두운 모습의 파리의 모습을 또 소개해 드렸습니다. 다음번에 또 어떤 이슈로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